안녕하세요. 언제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이번엔 2025년도 소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아고등학교 1학년은 도형의 방정식부터 집합까지가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1문제, 배점으로는 객관식 90점과 서술형 10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 객관식이 압도적으로 많죠. 객관식이 많다는 말은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뜻입니다. 단원별로 문항수를 살펴보게 되면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요 세 개의 챕터에서 거의 절대적인 거의 대부분의 문제 양이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를 보아서도 거의 대부분의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시험이었던 2024년 시험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중하 레벨의 문항수가 비교적 많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쉬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소아고등학교의 기본 기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24년과 25년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 교육과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를 하려면 25년 1학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1학기 때의 소아고등학교의 문제와 2학기 때의 소아고등학교 문제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맞죠. 근데 1학기 때의 소아고등학교의 문제라 본다면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1학기 때 소아고등학교 문제가 너무 실망스럽게 쉬웠기 때문에 이번 2학기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1학기와 2학기의 구조적인 차이죠. 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가장 긴 겨울방학이 있죠. 그리고 그 전 중학교 때부터 선행 과정을 거쳐오면서 공부를 했던 단단한 공통수학 1의 양이 있죠. 실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게 되면 공통수학 1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공통수학 2, 대수 이런 과정이 다음 과정의 공부를 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는 공통수학 1이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통수학 2를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야, 다음도 봐야 되고 그 다음도 봐야 돼. 공통수학 1을 3번, 4번 공부할 바에는 공통수학 1을 2번, 2번씩 나누어서 공부를 좀 밸런스를 맞춰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공통수학 1의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실례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의 공부 양을 비교해보게 되면 공통수학 1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과정의 양이 훨씬 더 많았다.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직전방학인 여름방학이 되게 짧았죠. 특히 소아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이 되게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통수학 2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히려 공부를 꽤 많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공통수학 2의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흔히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공통수학 1, 2를 끝낸 친구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대수라든가 미적분 같은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공통수학 2를 언제 공부했냐면 2학년 때 공부를 한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고 짧은 여름방학 때 잠깐 복습을 하고 이번 2학기 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오는 게 되게 낯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수까지 공부했는데요, 미적분까지 공부했는데요, 왜 공통수학 2의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죠?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 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 하필수학은 어떠냐면, 저희 하필수학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음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하겠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겨울방학 때 아이들한테 공부했던 걸 확인해 보면 월수금에 공통수학 1 위주로 공부를 많이 시키고 화목토에 공통수학 2 문제풀이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대수 혹은 기하 수업을, 미적분 수업을 병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공부 양이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2주밖에 없었던 소아고등학교 여름방학은 이미 예견된 방학이었죠. 갑자기 방학이 짧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스케줄을 3번, 4번을 바꿔가면서 공부량을 정말 확보하는데 정말 주안점을 주었어요. 오히려 중학생 애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중학생 애들이 자꾸 스케줄이 바뀌어서 되게 불편할 정도로 고등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 양을 되게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그 두꺼운 마풀 교과서로 공통 수학 2 공부를 다 방학 때 공부를 마치고 2학기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얇은 책으로 반복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번 배웠던, 두 번 배웠던 친구들 간에 관계없이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시켜주면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본 유형의 문제풀이까지 방학 때 공부를 다 시켰기 때문에 이번 2학기 때 나오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일단 주요 문제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더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게 되면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술형 1번이었죠. 서술형 1번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였죠.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모의고사의 28번 문제죠. 모의고사 문제의 28번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라고 한다면 준킬러급의 문제인데 기본기가 단단한 친구들한테는 풀 수 있고 기본기가 없이 문제를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건들 수 없는 문제. 자, 이 문제가 제가 뭐 깊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도형에서의 정사각형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특별한 팁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도형을 가져오게 되면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들을 잘 모르고 흔히 말하는 정의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냐면 길이에 대한 조건과 직각에 대한 조건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사실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소아고등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난해했다, 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가지는 체감적인 압박적인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문제로 잡아놨던 거고요. 두 번째 주요 문제가 누구냐면은 객관식의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도 사실은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뭐 둘레랑 내분점과 외분점을 쓰는 거긴 한데 이런 기하적인 성질을 쓰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자, 제가 정론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출 분석은 시험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시간적인 문제와 아이들의 수학적인 성향 등등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전 이번 소아고등학교 문제는 딱 한 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수학적으로 단단한가 했어. 사실 저가 기출 분석했던 것들을 많이 봐오신 어머님들께서는 제가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학교 시험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수학적인 기본기입니다. 이 친구가 과연 단단한 아이인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저희가 끊임없이 수학은 외우면 안 돼, 암기해서는 안 돼,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외우면 안 된다,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역량상 혹은 수학적인 스타일상 혹은 공부를 하는 그런 태도상 수학 공부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80% 이상인 대부분인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문제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그 방법을 깨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방법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압도적인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소아고등학교니까라는 그런 벽을 깨고 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즉 학교 내신 100점 맞아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는 수능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혹은 학교 시험보다는 나는 수학이 재밌어, 흥미로워 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깰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즐기는 사람이 1등이지 않습니까? 수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즐길 수 없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의고사형으로 공부가 단단한 친구들, 아닌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점수의 분포를 보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 혹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 혹은 원하는 것만큼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딱 80점이 기준입니다. 80점을 넘긴 친구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 공부에 대한 스타일이 되게 좋은 친구들. 자, 은근히 70점대랑 60점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은 딱 갈라집니다. 물론 70점대, 80, 60점대 아이들이 있긴 있지만 그 친구들보다는 아예 그냥 50점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상위권 친구들은 80점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이죠.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80점 후반대 정도가 한 1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 만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 컷이 나왔던 거랑 비교하면은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아까 잠깐 말하려다 말했던 것쯤엔 이번 시험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시험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난이도는 똑같았지만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았지만 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기보다는 좀 더 어려워 보였다라는 것 뿐이지 소아고등학교가 예전처럼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럼 앞으로 소아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서 내가 10%가 1등급이니까 난 10%를 맞춰야지, 난 한두 개를 틀리고 어려운 걸 틀리고 쉬운 걸 맞춰야지 라는 식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1등급을 맞기가 어렵다. 나는 무조건 만점 맞아야지, 혹은 나는 무조건 수능까지 대비를 해야지, 내가 수능에서도 만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친구들만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다. 자, 5등급제에서 1등급 혹은 2등급도 사실 불안하긴 하지만 2등급 컷까지 안에 들지 못하면 사실은 되게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직 1학년입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내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2학년도 있고 아직 1학년 2학기도 더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 되잡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공부량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는 쉽게 해서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소아고등학교는 어쨌든 간에 소아고등학교는 학교 시험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5등급이든 9등급이든 소아고등학교는 소아고등학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게끔 좀 더 긴장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